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점은 지난주 수요일에 추세를 이탈을 했었고, 제가 이때 말씀드린 점은 비중을 비우더라도 이후에 반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한 포인트에 있어서 말씀드릴 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지를 찾고 반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추세선이 될 수도 있지만 실시간 이슈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 그어놓고 이렇게 이탈을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거대한 반등이 시작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슈라는 건 재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앞에 상승을 붙이면은 상승 재료, 하락을 붙이면은 하락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상승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하락이 많을까요? 당연히 하락이 많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고 가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꺼낼 이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마운트곡스 물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가 어떻던지 간에 아니면은 증시나 다른 상황이 어떻던지 간에 8월 말까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날짜가 8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즉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며칠 뒤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이 좀 나오자마자 지금 좀 약간 거래소로 입금되는 그런 물량들은 마운트곡스의 보상안에 따른 매도 물량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오피셜된 정보도 없고, 지금 이 14만 개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몇백 개, 몇천 개로서 소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만 개를 10번 이상 이렇게 거래소로 보내야 되는 물량이니까 지금 그냥 뭐 몇 개 이체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떠실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정말 오피셜된 정보만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 공식화된 문서에 따르면은 8월 말이라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월 말이라는 것은 뭐 8월 30일, 8월 31일 이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해석으로는 오늘 날짜로부터 8월 말까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문서가 뭐 예를 들어서 8월 30일에 오전 10시까지 배상을 해라 이런 문서였다면은 딱 그 날짜만 중요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날이나. 하지만 이 물량이 너무나 많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날로부터 8월 말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 이유도 없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대상승이다라고 볼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을 우리는 이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좀 비중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추세가 이탈을 했을 때, 뭐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이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추세가 이탈을 했을 때 좀 매도를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30%의 비중에서 15%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비중 외에 우리가 추가로 매수할 비중은 어디서 가져가야 되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 이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할 때는 단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차트가 상승이 가능한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는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인가 체크를 하는 것이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차트는 단기 추세, 이 단기 하락 추세는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RSI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거를 저는 상따라고 말하기로 했죠. 그리고 하나 더해서 상따가 중첩이 돼요. 뭐 조금 내리긴 했지만 RSI는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RSI는 올라가는 30분봉 차트에서 패턴을 가져갑니다. 자, 보통 이럴 때 하락 추세, 지금의 단기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될 확률이 높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H 형태를 가져가는 와중에 RSI가 리버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락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더라도 RSI가 이 리버싱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털 만큼 털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트 해석을 이렇게 해드릴 거고, 이러한 자리와 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교육은 하겠지만 바로 추세선 이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한다. 지금 현재 추세상 하락 추세상으로 하락을 나타냈었지만 이후에는 언젠가는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을 하는 것은 하락 다이버전스의 등장이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지지를 좀 만들어내고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지금 유지 중인 하락 추세선을 하나 둘씩 이탈을 한다. 이 순서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번은 생략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0분 봉으로 보고 있지만 뭐 1시간 봉, 4시간 봉,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생략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정석적인 것은 이렇게 첫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의 등장, 하락일 때는 상승 다이버전스의 등장, 상승일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겠죠.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지 중인 추세선을 하나둘씩 이탈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과거에 뭐 추세선 그어드리면서 전형적인 추세 이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런 패턴이 아직은 없으실 텐데 익숙해지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의 이 추세선이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설명은 조금 넘어가고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스토캐스틱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조금은 틀린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캐스틱장 상승이 나오면서 토요일까지는 이 상승세를 좀 관찰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점이 조금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일까지 이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20일 조금 지나서 선행성 지표가 후행성을 위로 뚫으면서 골든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기점이 조금 밀렸다라는 점이 될 텐데 밀렸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매도를 못했다면은 정말 난감하겠죠. 근데 매도를 가져갔으니까 그냥 기간만 좀 늘려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24일까지인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일봉상 533의 상승에 대한 암시에서 상승세가 클지 작을지에 대한 내용을 24일까지 관찰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암시를 주고 크게 나올지 아니면은 조금은 약하게 나올지에 대한 관찰이 될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이 등장을 하겠죠. 지금 당장 예측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은 지금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상승이 작다거나 아니면 아예 상승이 안 나올 때는 지금 매도 세력이 많은 것에 해당하고 추세가 좀 죽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런 장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 스토캐스틱을 절반으로 나누면 밑에서만 놀 때 좀 죽은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도 이거니까 이 두 가지만 보시고요.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제가 전반부에 마곡 사태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죽을 확률도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을 조금은 염두에 두면서 매매한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선을 설명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암시가 나왔었고 이제는 추세선을 이탈하는 자리만 노리면 돼요. 자,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속 추세선 있죠. 제가 두 개만 그어드렸지만 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봤을 때 이 부분에서 1번은 이탈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1번에 대한 거 있죠. 가장 가파른 추세선은 신뢰도가 낮아요. 그리고 2번은 신뢰도가 중간이고 3번의 경우에는 이탈한다면은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이탈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승이다 라고 말을 하기엔 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고 2번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 하락 방향성이 아닌 상승 추세로 전환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시간 봉에서 좀 잘 나타나 있듯이 가격을 이런 식으로 내려줬을 때 지금이 딱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 더 내려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RSI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했을 때 RSI 저점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이거 추세 전환을 한다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온 차트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는 이더리움의 이동평균선을 체크를 해놨어요. 자, 이더리움만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추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추세는 5일선이 60일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단기 반응이 없을 때는 20일선도 내려오게 되고 전형적인 이런 역배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희망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15% 비중을 저는 강요를 드렸지만 30%에서 15% 비중을 강요드렸지만 조금 욕심이 나서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추가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참고를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5일선이 60일선까지는 내려와도 되는데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480달러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이 1480달러 깨지 않으면서 상승이 가능하다면은 추세 전환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거기까지는 분할 매수 생각하면서 접근 중에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저가에 줍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약손절은 좀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에는 유리한 자리는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25일에 마운트 곡수 있죠. 우리가 한 5년 동안 풀린다 이런 악재 속에서 살았었는데 며칠 뒤면 그냥 풀리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26일부터는 잭슨홀이 있죠. 잭슨홀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26일 당일에 이 저녁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정대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약세 속에 빠져 있겠죠.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요. 25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25일 마운트국스, 25일 잭슨홀, 26일 저녁 11시 파월 연설 잡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약간 경제적인 이슈가 깔려 있다면은 매수하기 유리한 위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매수하기에는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좀 매도한 비중 다시 매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언이 상당히 용감한 그런 발언일 것 같아요. 뭐 내려가게 된다면은 무모한 그런 대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선택에 맡길게요. 저는 추가 매수 실현을 하면서 이 내려갈 때 좀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근데 내려가게 된다면은 15% 비중은 보유를 하면서 추가 매입했었던 뭐 5%나 15% 매수를 하겠죠. 이 비중만 제가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더블 바텀 이후에 상승을 볼 때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가 이탈하고 우리가 봤었던 관점의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을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위에 올라갈 자리는 많은데 떨어질 자리는 좁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손익비가 좋은 거는 이게 크고 이게 작아서가 아니라 확률상 반반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올라갈 자리가 크고 내려갈 자리가 적으면은 그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딱 그런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고점을 찍어봤자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확률 모르고 올라갈 확률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좀 내려갈 확률이 좀 높기는 한데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전할 거고 이탈한다면 조금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보면은 월말까지 한 1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할 때 좀 중첩되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내용에 따르면은 RSI 개별, 스토캐스틱 개별, 또 이러한 추세선의 개별적인 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순서들을 말씀을 드렸죠. 어디가 먼저 일어나고 어디가 후행성이고 신뢰도가 어떠며 그 이후에 좀 변동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 자료가 초기 자료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뭐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RSI 추세선 뭐 스토캐스틱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추세선만 보고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장에 추세선만 그어놓고 매매를 해서. 근데 추세선에 더해서 RSI도 보고 스토캐스틱도 볼 줄 안다면, 정말 제대로 해설할 줄 안다면은 내 승률이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5% 승률이었는데 이게 52%가 됐어요. 정말 낮게 올라간 것 같죠? 근데 매매는 결국 고반복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승률을 올라가는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에 정말 초보자분들은 이 교육사전 자료 받아가기 방에서 자료를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방은 자료만 받아가시는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물방, 무료 선물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점도 같이 나갈 거예요. 제가 관점 나갈 때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롱을 보는데 왜 롱을 봤지? 그리고 롱에 대해서 좀 관점을 폐기를 했는데 왜 폐기를 했지? 그런 부분이 9월에 교육을 받기 전에 무조건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52%라는 승률도 48%라는 그런 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앞으로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주말 제외하면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나중에 9월 시작해서 한 10월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분명 강조를 드릴게요.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그리고
접근을 하실 때는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정말 감정 다 배제하고 승률만 따지고 고반복으로 하는 매매는 복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뭐 복리로 몇 배가 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매매 접근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은 목표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 가정을 하면서 매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을 30일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주말을 쉬잖아요. 한 달에 2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5개월 정도 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1 곱하기 5 하면은 100 정도가 되죠. 1.01을 100번 곱한 거에 해당하니까 거의 3배, 그냥 170%를 먹을 수가 있네요. 즉, 이 말은 1%씩 계속 먹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3% 먹고 2% 손절하고 뭐 2% 먹고 1% 손절하고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100번 정도만 반복을 한다면은 1000만 원일 때 2,700만 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저거 말이 길어지네요. 일단 이 말만 하고 종료를 할게요. 제가 하반기에 저는 정말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무조건 100K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구간은 뭐 떨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권유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반등 올 때 다 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유일하게 3월장 제외하고요. 이런 장에서도 다 그랬고요. 지금에 와서야 좀 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물론 시드에 대한 감소는 있었겠지만 여기서 매매한 사람들보다는 시드를 많이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이번 교육자료 받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이전과 다르게 매매를 한다면은 결국 고반복에서 손익비 나오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시드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절반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1년 안에는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승률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조를 드릴게요. 네,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다렸었던 6개월장보다는 6일간은 너무나 짧은 게 아닐까라고 말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본 자료들은 꼭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